검찰청장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미팅 모드입니다. 미팅 모드. 네. 대결 모드. 대결 모드. 파이팅. 네, 그래요. 우와. 오늘도 김태현 기자님은 네. 이거 살코기 분위기입니다. 이 살코기가 너무 도드라져서 그래요. 이런 근육질남들 어떻습니까? 아니 멋있으십니다. 멋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신유진 변호사님. 전 제가 근육질이기 때문에 파이팅이 넘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우리 김태현 그 기자님은 여기 좀 뭐 좀 박으세요. 좀 여기. 여기다. 여기다 좀 뭐 좀 박으세요. 네. 저 검찰 표시 이런 거 하나 표시. 여기에다가. 네, 그렇지. 좋은데요. 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흥미진진한 스펙타클한 법조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예.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제 뭐 이미 다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디아페 비누. 아이고 세상에. 디아페 비누 다 써보시죠. 네네, 써보십니다. 쓰고 어때요? 있습니다. 네, 좋아요. 소감을 좀. 아니, 제가 이걸 가지고 갔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남자들이 비누 좋아한다 그러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조심, 의심해 봐야 돼요. 네. 모든 비누가 다 좋은 거면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좀 까다로워요 원래. 네, 근데 그래요? 이거는 하나로 뭐 다른 거 쓸 필요가 없이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뭐 다 그렇습니다. 하니까 예. 이걸 굉장히 애용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매일 써서 지금 많이 들어요. 그래요. 다용도로 쓴다는 것도 위험합니다. 예. 예. 전형적인 남자들 분위기인데요. 예. 너도 그러지 않니? 예, 그래요. 남자들은 다 좋아합니다, 비누. 네. 비누가 금방 달아요. 예. 자, 이 디아페 비누는 정말 좋습니다. 10대 후반부터 모공각화증이 생기고 심화돼서 원래 닭 피부련이 하고 수십 년 살다가 처음 구매하신 분, 그분의 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디아페 비누를 한 9개에서 10개째 쓰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가 많이 부드러워졌고, 예, 눈으로 보기에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예, 다른 업체 올인원 제품 쓰다가 올인원 제품이 뭐죠? 다 하나로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그래요. 네. 다른 업체 올인원 제품 쓰다가 아예 버리고 디아페 비누만 쓰게 됐습니다. 이것도 진짜 네, 올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올인원이죠. 최고의 올인원 네. 비누. 예, 다른 피부 트러블 있는 분들도 꾸준히 사용하시면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좋은 제품 고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구매 후기 보겠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뭘 써도 샤워 후에 몸이 너무 건조해져서 금세 가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비누는 차이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수준으로 가려움이 덜합니다. 예전에도 저도 사실 어떤 샴푸를 썼는데 뭐 아침에 그냥 잠이 확 깨는 무슨 샴푸라고 그래서 했는데 너무 가려운 거예요. 예. 너무 가려워서 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샴푸였어요. 일어나지 않을 수. 너무 가려웠어. 깨어지는. 그런 맥락이었던 걸 나중에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디아페 비누 쓴 이후로 저 오늘 아침에도 이걸로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만은 이 정말 가려움이라는 걸 잊은 지 오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재인 변호사님 설마 머리를 감는데 이거 쓰진 않으시죠? 네, 전 이걸로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하고 세수를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네, 저는 너무 머리 좋아요. 감겼어요. 예, 예? 제가 두피가 조금 안 좋아요. 오. 트러블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이제 그 정기적으로 이렇게 약 샴푸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비싼 걸 좀 쓰는데 네네네. 저거 쓰고 난 다음에 그거 사용량이 확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자, 이게 말이죠. 정제된 유황으로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제관 기자가 좋아합니다. 어디 있어 그분 도대체. 자,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에 무척 효과적입니다. 거기다 제주도산 마유 오일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가 정말 탁월해요.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까지 시킨 6주 동안 숙성시킨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환절기에 특히 좋은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아페 비누가 환경 보호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자 박스 포장 없는 세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로 돼 있는 게 이제 우리 요거죠. 예, 그래요. 우리 장용진 기자님 앞에 있는 요건데 이거를 하지 않고 요렇게. 아예 그냥 박스 포장 없는 비포장 어허. 3개 세트를 구매하실 경우 1,000원 저렴한 1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께 배려와 또한 참여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자,
머리 감아야죠. 머리 네. 감는 거 처음 보셨나 우리 저 선생님 지난번에 한 몇 달 전에 한번 보셨죠? 뵀었습니다. 네, 예, 한번 그렇습니다. 예, 요게 네. 이렇게 한번 감아주는 것과 네. 감아주지 않고 제품만 소개하고 넘어가는 게 아. 매출 차이가 무척 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요. 요즘엔 또 이제 김용민닷컴 매출이 총선 이후에 조금 좀 저조하시죠. 저조합니다. 또 네. 코로나19 국면도 있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할까 지금 너무나 고민이 많았는데 당연히 머리를 감아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구매해 주신다면 이 마실 수도 있습니다. 마실 수도 있어요. 네. 마시는 건 그렇고요. 네. 우리 저 김태현 기자를 한번 씻기죠. 시켜요? 이걸 버리고. 네. 이걸 버리고.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갑니다. 예. 그래요. 김태형 기자가 또 이제 옵션을 또 요구할 수 있어요. 출연료에. 옵션.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감으셔야 돼. 지금 너무 피곤하셔. 그래서 머리 감고 리프레시. 이게 가만히 지금 앉아서 남 씻는 거 보는 거 진짜 진지한데. 와 거품 많이 난다. 그러니까. 네. 어우 시원하실 것 같아요. 이 정제된 유황이 들어있어가지고 살균 효과가 뛰어나잖아요. 자꾸 이렇게 김태현 기자 씻기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죠. 조만간에 샤워 부스 광고로 들어올 것 같은데. 어휴, 개운합니다. 개운할 것 같아요. 예. 개운합니다. 하나 사야겠네요. 예? 와 보는데도 너무 개운해요. 하나 사야겠네요. 아, 개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동안. 사실 제가 집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클렌징 오일로 한번 닦아내고 그 비누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이 너무 몸을 다 해버려가지고 네. 빨리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야겠네요. 아니 우리 저 예전에 그 누구야? 우리 저 배우 김규리 씨. 네. 예. 김규리 씨가 이 방송을 이제 보셨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머리를 감았는데 네. 이쪽 비누가 좀 남았어요. 어. 너무 안타까웠다고. 예. 그게 왜 안타깝지? 집에 가서 또 쓰려고 했는데. 네. 아니 근데 저희 방송을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관훈 라이트 클럽은 네. 언론계 그 요직에 계신 분들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 많이 시청하시고 네. 우리 저 꼼찰 청장은 네. 그래. 네, 그분도 정말 보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참 못 드릴 텐데 네. 네. 그분도 예, 그분, 네. 그분도 시청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수위를 좀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보시고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리고 네. 내 이런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들으시겠지. 네. 옛날에 제가 저 팟캐스트만 할 때 네. 꽁트를 했는데 지금도 뭐 꽁트합니다만은 그 꽁트의 열렬한 그 애청자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게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분의 가족입니다. 좀 이름이 알려진 가족인데 뭐 하여튼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뭐 사실 우리가 뭐 참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그런 거지만 미운 마음 없었고 그런데 하여튼 뭐 운명의 장난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래요. 요즘에 꽁트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에서 예. 안뛸수 그리고 김종알. 김종알. 너무 웃겨. 네, 그래요. 안 뛸 수 난 이름을 누가 장명을 하시네. 장명에서 최고. 라떼 통합당. 김용민 PD. 라떼 통합당. 그렇죠. 그건 라떼는 말이야. 라떼 통합당하고 연민의당. 연민의당. 연민이 생기겠네. 네, 진짜. 네. 연민에다. 오늘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하고 이 김용민 브리핑에서 인터뷰했는데 네. 최강욱 대표께서 아주 즐겁게 네. 법사위 회의를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윤석열 총장님이 이제 뭐 거의 끝부분에 온 것 같다. 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법사위 회의 보셨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이제 그 지상으로 이렇게 지난 보도를 통해 보신 거. 봤는데 네. 아마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님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분이 관전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들어가셨으면 정말로 오늘 회의 볼만했을 텐데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긴 임시국회 하더라고요. 끝나면은 일단 이제 뭐 좀 액션을 취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법사위에 김진애 의원 계시고 네. 또 최강욱 의원은 국토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크로스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공을 서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러게요. 네, 김진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국토에 국토 있으시죠. 이쪽이 네. 더 네. 전공이신데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나?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 할 정도로 에이, 당연히 그렇지. 그렇지. 이제 국회의장이 대놓고 저기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로 보내면은 야당과의 관계가 좀 꼬입니다. 그러니까 난리야, 난리 일단 지금. 두 상임위원회를 보내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바꾸시오. 이렇게 하라는. 나는 그 박병석 의장이 꽤 고민을 많이 했다.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판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댓글에 김태현 기자님 살 많이 빼셨네요라고 올라와요. 아, 이게 이제 각도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저기 네. 이게 좀 스크린 효과가 있어요. 제가 좀 가렸어요. 네, 뒷부분이 안 보입니다. 지금. 검은 양복을 입으시고 말이죠. 네, 그래요. 말라 보이려고 어두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법사위 그 회의 내용은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기사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좀 따라가 봤는데요. 네. 그 추미애 장관이 좀 의미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수사팀이 네. 대검 감찰부에서 하려다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인권부로 또 옮겨간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대검 감찰부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서울중앙지검 인권부로 보냈어요. 이건 네. 뭐냐면 감찰부고 야 니들이 감찰하지 마. 감찰하지 말라는 거죠. 감찰을 왜 하니? 그러니까 이제 한동수 지금 감찰부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네. 그 통제가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통제가 비교적 용이한 서울중앙지검 인권부로 보낸 거야. 그렇죠. 네. 그때 지금 담당 검사가 그 2003년인가 같이 일했던 분이죠. 그렇죠. 같이 일했던 삼성수사 네. 같이 했던 분. 근데 그 인권부는 사실 뭐 감찰하는 것도 주 업무가 아니고 그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로 그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곳인데 매번 이렇게 보낸다는 거는 그 수사를 받은 당사자에 대한 인권을 찾기보다 우리 검사들에 대한 인권을 검사들의 찾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관련해서도 원래 감찰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권부로 또 배당이 된 적이 있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대놓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무마하려고 네. 이러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뉴스 보도 중에 지금 제목도 좀 약간 검찰의 눈에 상당히 거슬리는 보도 제목을 뽑고 그래서 그 여기 출연하시진 않는 그 양재열 변호사님이 장윤진 기자님에게 이제 아주경제 시대는 끝이 난 게 아니냐. 다른 신문사에서도 예. 다 검찰을 까고 있다. 아주경제 아니고 법으로 시대 어떻게 한두 군데가 지키고 있겠냐.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예. 근데 좀 조금 이제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네. 그 시장에 경쟁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너 힘들어지겠다. 근데 저희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이제 기준 딱 정해놓고 뭐 전파적으로 휩쓸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아, 네. 드디어. 제목을 그렇죠. 자극적으로 뽑더라고요. 네. 제목을 막 이렇게 뽑아. 윤석열 재배당 절차 건너뛴 초유의 사본 배당. 와. 이런 식으로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이 엄청나네요. 보도를 한 언론이 경향신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 유희곤이가 있는 경향신문 맞습니까? 예. 경향을 바꿨어. 예, 그 친구는 지금 현재 법조에 없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 차례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뭐 다른 부서로 간 걸로 왜, 보이더라고요. 왜? 이유가 뭐야? 글쎄요, 아마 쏟아지는 비판을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지금 저 법조 출입하던 기자들 상당수가 법조를 떠났어요. 이게 왜냐하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번에 법조 출입 기자들에 대한 그 국민적인 비판이 맞아요.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그 맷집 아니고는 견디기 힘들죠. 그게다가 경향신문이 기본적으로 네. 진보 베이스 아닙니까? 옛날에 그랬는데 한참 이제 또 민족 정론지라고 했다가 한참 먹다가 지금 또 슬쩍 이렇게 또 세게 이렇게 나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KBS에서도 뭐 이제 법원의 시간이라고 해서 그 조국 전 장관 가족 재판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해서 쭉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2주 됐나 슬쩍 기자를 바꿨더라고요. 드디어, 예. 그러니까 그 기자분이랑 저랑 그 커뮤니티에서 네. 이름 2개 딱 올려놓고 기사를 비교하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니, 바뀌기 그래요? 전 기자들. 바뀌기 전. 예. 그래서 네. 정말 재밌는 글 중에 하나가 그 김태형 기자는 경제질에서 강가위를 당하고 KBS 기자는 그냥 그 공영방송이라서 그냥 나간다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썼던 내용들이 사실은 진짜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계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나중에 결국은 너무 재밌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네. 아니 KBS에서 되게 이제 그 스탠스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들었는지 쓱
바꿨더라고요. 그 이제 유튜브 채널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예. 바꿨어. 한 2, 3주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봤을 때도 사실 그 법원의 시간이라는 게 조국 장관이 그 마지막 재판 나올 때쯤에 이제 앞으로는 법원의 시간이니까 피고인 얘기도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법원의 시간이라 놓고서는 정경심 교수랑 조국 장관을 깠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네. 뭐 까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이게 없죠. 그렇죠. 검찰의 얘기가 나왔으면 이게 상응해가지고 그쵸. 변호인이 어떻게 반대 신문을 그렇지. 했다까지가 맞아요. 이게 나와야지. 법원의 시간이죠. 이게 법원의 시간인데 이 부분이 생략되는 제목만 거예요. 법원의 시간이고 제목만 법원의 시간이 검찰 여전히 얘기 검찰의 틱탁해지고 시간.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기자님이 핏대를 막 세우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슬쩍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몇 번 얘기도 했었어요. 법원의 시간이라더니 그 검찰 그 주신문 때만 있고 슬그머니 나가놓고 무슨 법원의 시간이냐 우리가 몇 번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본인들 귀에도 들어갔지 않았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네. 사본으로 네. 뭐가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서가 사실 우리가 이제 주목하기 전에 4월 7일에 최 씨가 그 이제 예전에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하고 있는데 그 전 총리가 뇌물을 뭐 받았다라는 안 받았다라고 한만호 씨가 이제 법원에서 증언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자 줬다라고 내가 들었다라는 이제 수용자 3명을 검찰이 불러가지고 이제 반대되는 진술을 해달라라고 네. 했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을 드나들던 그 세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은 네. 그 한 씨라고 뭐 광주에 가 계시고 예. 광주 교도소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뭐 뉴스타파랑 뉴스타파에서. MBC 해가지고 계속 그분에 대해서 보도가 됐었는데 그래요. 그분 말고 최 씨라는 분이 네. 드러나지 않았던 그 최 씨라는 분이 4월 7일 이 총선 전에 법무부에다가 진정서를 하나 제출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최 씨라고 하는 분은 한만호가 위증했다. 네. 이게 법정 가서 증언하더라고요. 증언하신 분이고. 검찰의 위증 교사를 받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그분은 사실 언론의 주목도 아무런 주목도 아무도 안 받지 받았죠. 않고 예. 아무런 관심도 없을 당시에 혼자 슬쩍 4월 7일에 법무부에다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는 진정서가 제출이 됐으니까 이거를 대검 감찰부에 배당을 해서 조사를 하게끔 하는데 이제 5월 28일 맞죠? 네. 5월 28일 날 한동수 감찰부장님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고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둬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거를 뺏어가지고 다른 부에 넘기고 싶은데 정상적으로 배당 절차를 거치려니 네. 이 한동수 부장이 이 기록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내놓질 않아. 네. 근데 뭔가를 접수를 시켜서 배당을 주려면은 뭐 종이 쪼가리라도 하나 줘야 되잖아요. 네. 기록이 있어야죠. 그 기록을 줘야 네. 되잖아요. 종이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걸 진정서를 사본을 만들어서 네. 사본으로 그냥 배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유효합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기 없었으니까 때문에 모르는 네. 추후에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 말로는 그래요. 일단 받은 다음에 뭐 원본을 다시 넘겨받으면 결과적으로 뭐 보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명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 문제고 이렇게 무리한 건만은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무리하게 사건을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동안 빤스 목사 얼마나 고발 많이 했습니까? 네. 근데 뻔히 뭐 구할 수 있는 거고 뭐 찾으면 나오는 건데 경찰에선 실물을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실물을 네. 사본을 싫어하고 그렇죠. 그렇죠.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했는데 사본이 증거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군요. 그게- 증거라기보다는 아이간 뭐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걸 내놓지 않았어요. 이 한동수 감찰부장은 대검 감찰부에 있지만 이분은 그 판사 출신이시고 그렇죠. 검찰 라인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있을 때 이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의견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임명이 되신 분이에요. 사실은 의견 같은 거 안 듣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랑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윤석열 총장이 재배당을 하겠다라고 기록을 내놓으라 그래도 내놓지 않고 잡고 계시는데 마치 이런 모습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난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에서 부당한 지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따르면 안 된다. 그렇죠. 본인이 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면 감찰부장이 이거를 굳이 이 기록을 내놔야 되나? 그래서 감찰부장이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안 내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자기가 했던 말에 자기가 지금 다시 묶여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법무부에서 넘어올 때 감찰을 하라고 넘어온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부서로 넘긴다는 거면은 만약에 그걸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한동수 그 검사장이 오히려 이게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직권남용한다는. 네, 맞습니다. 그대로 말 그대로 괜찮으신가요? 감찰 중단, 뭐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우리 있죠. 저 최강욱 대표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네. 민정수석일 때 네. 유재수 씨 사건, 아니 권한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내사가 아니죠, 뭐라고 그러지, 감찰인가? 네, 네. 감찰을 이제 종료한 종료를 건데. 했는데 그걸 갖고 직권남용이라고 했잖아. 예.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논리대로 하자면은 이거야말로 윤석열 총장의 지금 행동이야말로 감찰 무마, 감찰 중단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검찰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네. 징계 시효가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현행법상으로는 그 대검 감찰부와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권한이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는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다는 게 검찰 내규에 있는데 네. 검찰청 법에는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 감독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충돌이 있어서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 충돌에 대해서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법 개정 작업을 이제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법 개정을 하면 그 우리 윤 총장 좋은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럼요. 그게 지금 그 대검 감찰을 둔 취지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좀 객관적이고 그렇죠. 공정한 제3자 입장에서 그거를 판단해보기 위해서 대검 감찰이 있는 건데 그게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게 사실은 조금 그게 부적절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대검 감찰부가 옛날에 감찰본부라고 또 얘기가 좀 격상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검찰 내부에서 왜 지난번에 그 과거에 그 검사 스폰서 사건 있었잖아요. 네네. 이 이후에 검찰이 대검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승격시키고 네. 외부에서 공모를 하겠다라고 맞아요.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외부에서 그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쵸. 이렇게 그 감찰부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취지를 따져보자면은 사실 그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찰부장의 업무에 이렇게 일일이 간섭을 하는 건 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겠죠. 네. 더군다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지시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총장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근래 검찰이 해명하는 게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징계 시효가 지났으니까 감찰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징계 시효가 지날 때까지 여태까지 뭉개고 있었으면은 감찰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지 계속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역대 그 검찰의 감찰본부 또 감찰부의 이 좀 과거 이제 모습을 보면은 감찰로 시작했다가 수사로 전환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맞아요. 이 말씀 많았어요. 드리려고 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감찰시효, 징계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놓고는 슬그머니 감찰을 시작했다가 적당한 시점에 적절하게 이게 수사로 전환됐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징계 시효가 만료됐다는 건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는 달라요. 얘기가 징계 징계 아니에요. 시효와 네. 수사 시효는 다른 예. 거예요. 네. 보통 징계시효는 보통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효가 지나면은 형사처벌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원 내부에서 징계를 못 한다. 네, 내부 징계는 네. 못 하는 걸로 돼 있죠. 아니 그러면은 그 인권부로 넘기면 안 되지. 이게 그렇죠. 형사적인 오히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라면은 당연히 감찰부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네. 그렇죠. 검언 유착 네. 그리고 이제 수사상 위증교사. 네. 이거는 무슨 검찰 징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 그런 중대 범죄인데 이거를 뭐 그냥 검찰 인권부로 넘긴다. 이건 대체 말이 안 되는 그 조치잖아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그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을 오늘 저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서 정확한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 보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은 이걸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내용상 보자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행동으로 보자면은 어느 정도는 눈치 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죽자고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아니, 저희가 말씀하세요. 어제 네. 이제 그 부산고검 차장검사의 핸드폰이 압수수색이 됐다. 그 저희가 부산고검에 차장검사 여러 분 계신 차장검사라고 해서 아니 차장검사가 여러 분인데 여러 명 아니고 한 명입니다. 예, 부산고검 차장검사인 A 검사장이라고 나와가지고 저희가 단독 기사를 썼어요. 예. 그 휴대폰을 확보했다. 예. 저희 기사가 저희 기사 나간 뒤에 네. 검찰청에 전화가 많이 갔나 봐요. 그래서 한동훈 그 차장검사의 그 핸드폰을 확보한 게 맞냐. 그래서 네. 그 검찰청에서 급하게 이제 공보를 했어요. 네. 압수수색한 거다.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기사들이 막 쏟아지는데 예. 거기에는 이제 그 부산고검의 검사장급인 한 A 차장검사 뭐 이런 기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경향신문에서도 네. 노선을 제대로 못한 게 네. 대검에서 이번 뭐 그 그 검사장을 두고 하는 말이 뭐 이 조사 대상인 모 부장 검사는 막 부장 검사래 또 모 부장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어제 재밌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헤드라인에 검언 의혹 그 유착이 빠졌어요. 급하게 쓰느라 검은 유착에 대한 의혹인데 검언 의혹이라서 뭐 검찰 기자단의 의혹인가 뭐 이런 네.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산고검의 예. 차장검사인 A 검사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차라리 그럼 A 검사라고 하든가. 네. 근데 A 검사장은 부산고검에 A 검사장이 2명인데 대한민국 청와대 A 대통령은 이 마찬가지지. 아니, 근데 이게 검찰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기사를 쓰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공보도 안 되고 네. 확인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로는 그래 우리가 그 기사를 내고 난 다음에 법무부에서 다급하게 해서 나와서 출처가 어디냐고 자꾸 캐물어요. 우리가 그 출처를 왜 얘기해줘야 됩니까? 얘기해 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뭐 캐묻는 걸로 볼 때 자기들은 좀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예. 한편으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대검 이게 이제 중앙지검 인권 여기서도 정원 중앙지검 인권부인데 자신들이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뭐 압수수색을 했으면 했다라고 먼저 밝히는 게 오히려 더 예. 이야기에 타당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숨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정상적인 수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는 척 해서 끼워 맞추기,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뭔가 좀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런 의심도 있긴 해요. 네, 지금까지 아주경제 A 사회부장이 말씀하셨습니다. A가 누구니 도대체? A가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아? 알 수가 없어. 네, 그래요. 자, 부산의 A 검사장. 정말 큰 웃음을 줬습니다. 저기 이렇게 휴대전화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는데 검언 유착 의혹 저기 어떻게 규명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글쎄 이게 이제 참 너무 이렇게 늦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러다 적당히 뭉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압수수색을 지금 한 거 보니까 충분히 다 지웠다는 뜻이구나 라는 그런 의혹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게 진실 규명에 한 발 더 다가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동훈 건을 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게 그 한동수 부장입니까? 아닙니다. 중앙지검에서 형사 일부. 형사일부에서.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그 감찰 부장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감찰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보고를 했는데 네. 무시하고 예. 됐어 인권부로 보내. 그래서 인권부로 보낸 거예요. 예. 이것도. 근데 지금 이 형사부. 수사는 형사부. 네, 근데 보내서 인권부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보내서 네. 이제 중앙지검 형사 1부가 배당이 돼서 그 형사 1부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중앙지검에 인권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인권 담당관이 있어요. 그 인권 담당관이 배당을 한 거죠. 그래서 형사 1부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인권 담당관이라는 거는 사실 검찰의 정식 직제는 현재 아니에요. 임시 직제예요. 그러니까
그 정식 직제를 놔두고 굳이 임시 직제를 타해서 형사부까지 내려보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그 추미애 장관이 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네. 왜 감찰부장이 감찰해야지 뭐 네 멋대로 이렇게 저 수사를 저쪽에다 배당하냐.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늘 그러면 법사위에서 그렇게 그 원점으로 말씀을 돌아갈 수 하셨죠. 있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감찰 사안을 인권 문제로 변질했다라고 하면서 시정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네. 아마 뭐 어떻게 시정되는지는 좀 근데 봐야 저는 되겠죠. 의문이 남는 게 그 검찰이 얼마 전에 신라젠과 유시민 이사장의 관계 없다 이런 결과 보고를 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를 그 다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한 건데 애초에 이 두 사람이 했던 게 신라젠이랑 유시민 이사장 간의 관계를 캐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관계가 없다. 아무런 뭐 연관성이 네. 없다라고 발표를 한 뒤에 이것들이 공개되는 게 사실은 일정한 네. 결론을 내놓고 결론을 끼워 내놓은 맞추는 거니까.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니 아. 그러니까 유시민하고 그 신라젠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걸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네요. 나오는 것들은 뭐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뭐 기자가 그렇겠네요. 뭔가 했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밀고 가려고 회유를 하기-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뭐 이렇게 딱 그런 의도가 결론을 아니었나. 내.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가 이제 자기 입장을 밝혔어요. 맞아요. 예. 그 밝힌 거에 보면 그 얘기를 또 해요. 네. 실제로 보면 이게 아무 실체가 없는 건데 내가 굳이 그거를 이렇게 해보라고 내가 종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공작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따라서 이거는 누군가가 이 함정을 판 어떤 그 사람들이 이동재를 끼워 넣고 그 이동재는 그냥 나를 팔아먹은 거에 불과하지 난 아무 관련이 없다. 그 논리를 네. 논리를 그 주변에 가까운 기자들한테 네. 정말 한자도 틀림없이 똑같은 얘기를 몇 달 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부산 고검의 예. A 그 차장 검사장. 검사가 예, 차장 검사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분이 그 A 검사장님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차라리 그런 얘기 하시려면 저한테 와서 하세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해명을 하려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해명을 하면은 장용진하고 대담을 했는데 장용진 이렇게 이런 보도했다. 예. 나랑 얘기하자고. 전화 안 받지 말고. 원래 갑자기- 친한 사이거든. 네, 갑자기 들었어요. 홍보를 그리고 해명자를 보면은 그 행간에 굉장한 자신감이 보였어요. 저는. 그렇지.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될 거다. 그냥 허위고 그냥 공작이고 그냥 뭐 그런 거다. 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추 장관이 그렇게 하라고 공문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거역하면 그만입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뭐 정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마 안 명령입니까? 따르면은 예. 그 정식으로 지휘권이 발동이 될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정식으로 지휘권이 발동이 되면은 그건 어길 수가 없어요. 그 지휘권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이니까 그거 이제 이 사건은 대검 감찰부로 이관하라라고 네. 지시를 내릴 수가 있어요. 싫습니다. 이런 거 없는데 싫습니다. 나가야죠. 어떻게 내보내요? 근데 그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사실은 자기가 이제 뭐 예전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당한 지시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했던 것을 지금 사실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뭐 한명수 전 총리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갖고 있으니까 기록을. 그래서 계속 한다면은 충돌이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뭐 예전에처럼 만약에 기소가 될 경우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패싱을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논의가 추가적으로 나올 텐데 그 전에 좀 더 조율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끝까지 끝까지 안 할 것 같아요. 예, 안 느낌에. 난다 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역대 그런 사례가 없긴 하나 네. 이거를 이제 원론적으로 하면은 이걸 거부를 할 수 없어요. 근데 네. 거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거부를 굳이 한다면은 이게 징계 혹은 탄핵 사유가 되지요. 탄핵? 예. 저 검찰총장도 예, 탄핵할 탄핵이 수 됩니다. 있어요. 그렇죠. 헌법 법률에 위반되는 그렇게 직무상 그렇게 행위를 하면 탄핵 사유가 누가 되죠. 국회가 탄핵합니까? 네. 국회가 네, 하죠. 국회가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과반만 찬통하면은 그렇지. 됩니다. 대통령이 네. 이제 대통령이 용석이 넘어야 하지만은 예. 검찰총장은 네. 과반.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지휘권을 거부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탄핵 소추가 실제로 탄핵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그 판단은 헌재가 하고 헌재가죠. 예. 여기서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탄핵하는 그 과정에 직무는 정지되겠죠. 근데 이미 그 과정 만약에 그 상황까지 임무를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글쎄 이미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 윤석열 총장의 그 검찰 내 리더십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 그래. 아니 또 윤석열은 네. 이걸 또 기반으로 해서 이걸 그 말하자면은 미천으로 해가지고 우파의 그 대권 주자로 나설. 정치를 정치 도전하지 않고서야 그 가능성으로 사실 네. 그동안 네. 뭐 지멋대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솔직히 네. 닦아놓고 네. 얘기해서. 그 검사로서 운명을 다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짓거리까지 하겠어요.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이미 그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끝은 언젠가는 나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자신이 적절하게 정치적 자산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겠죠. 그렇지. 예. 그런데 역대 제가 보기로 정치와 좀 거리가 있던 분들이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성공한 사례를 특히 법조인의 경우 본 적이 그렇죠. 없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렇죠. 우리 황모 선생을 얼마 전에 볼 수가 있듯이 예. 자꾸 그러면은 황교익 선생님인 줄 알아요. 한 글자 차이네. 되게 헷갈려. 예. 아니 근데 저는 그 이회창 형부터 시작해서 네. 법조인들이 그렇죠. 정치를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언론인이 또 성공한 사례도 없고. 네. 맞습니다. 아 법조인이 없다는 건 뻥이구나. 그렇죠. 예, 대통령 두 분이 나왔죠. 근데 그분은 이제 변호사들이 변호사였기 판사, 때문에 판사, 판사나 네. 검사가 예, 현재 판사나 검사가 바로 아니 이렇게 판사 출신이야. 노무현 대통령은 또. 여러분 뻥입니다. 뻥이에요. 넘어갈게요. 나참 이거. 근데 최소한 그 윤석열 총장이 자기 장모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버티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모 사건이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의정부지법에서 그 국민 참여 재판을 하자 말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사실 안모 씨나 뭐 그런 동업자들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장모가 했다는 증거들도 속속 나오고 있어서 네. 네, 그 부분은 아마 책임을 지고 가야 더 이상 되지 않나. 그분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막을 수가 왜냐면 없죠. 네. 어쨌거나 지금 하나 네. 뭐 내년에 임기 네. 끝나고 하나 누구말 갖다나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상황은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 재판 넘어갔다면 검찰이 무슨 네, 막을 수가 없어요. 예. 막을 수가 그 다음에 이제 있겠어요? 문제가 되고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당사자들 증언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그 사기 사건을 주도한 것은 장모 최 씨가 아니라 오히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다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윤석열 이미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났어요. 네. 하지만 이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떠한 개입을 했는지 부분을 또 따져 물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말 사태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부분은 또 좀 고민하지 않겠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죽는 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우리 저 섬유령은 왜 이렇게 좀 힘든 길을 걸어오셨나? 제가- 대권에 대한 꿈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 또 그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저 검찰총장 될 때쯤 될 때쯤. 본인이 이제 대권에 대한 꿈을 피격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자신이 왜 자신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직접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검찰총장일 뿐이고 법무부의 외청일 뿐인데 검찰총장의 인사권은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은 오히려 자신이 선택하는 사람으로 앉혀놓고 싶어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얘기를 하고 싶었다. 조국 전 장관만큼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굳이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대권에 도전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작년 9월 이후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보면은 정치 행위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정확하게 검사로서의 행보라기보다 정치적인 행동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앞으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뭐 혹은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일단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치권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단 야권의 상황이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다고 본다면은
일단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고 최고죠. 예, 최고. 할 수 있는 어필을 할 수 있는 윤석열 총장이 욕심이 날 수밖에 없고 김종인 대표도 약간 그 비슷한 얘기를 슬쩍슬쩍 흘리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벌써부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그 훈수를 준다고 그래야 되나요? 조언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거의 뭐 사면초가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산의 A모 차장검사 그분에 대해서도 부산으로 보내지 말고 제발 이 사람만큼은 내 옆에 두어달라 정말 애원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이 사람만큼은 지키고 싶어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만큼은 보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지금 얘기도 나오고 뭐 핸드폰을 압수수색했고 뭐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문이거든요. 의혹이거든요. 이런 합리적인 의혹을 빠르게 해소하는 게 아니라 더 뭉개고 있어요. 이건 정말 정치행위도 이런 정치행위 몹쓸 짓이죠. 그렇죠. 몹쓸 짓. 몹쓸 짓. 정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금이라도 나는 그 칼이 비록 나를 향할지라도 벨 건 벤다.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줬으면 국민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사면초가라는 말까지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국민들이 그래도 저 사람은 뭐 강직하네 이런데 아니야. 그 칼이 나한테 내 쪽으로만 조금만 이렇게 방향을 틀려면은 그냥 칼 자루를 그냥 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엊그저께 제가 쓴 칼럼이 하나 있어요. 읍참마속 아니 읍참 최측근 검사장이라고 썼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은 참 동훈이라고 하려고 했다. 사실 그러려고 했는데 칼럼이 못 나가게 될까 봐.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상상인 그룹 네. 유준원 회장 네. 이 양반이 지금 구속이 됐나요? 영장이 청구됐죠. 영장 청구가 됐어요. 예, 근데 이 양반이 그 민주당의 K 의원, 수도권 K 의원한테 자기가 수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 근데 수천만 원이라면 당연히 불법 자금이 될 테고. 네. 예. 그런데 많은 댓글들이 네. 야, 어디서 많이 본 시작됐구나. 풍경인데 그러니까 돈 줬다는 얘기만 해라. 그 다음은 네. 검찰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진술이 있는 풍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진술이 있는 풍경.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한번 얘기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나요? 네? 몰라? 모릅니다. 유준원 맞아요.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 예, 지금 구속이 오늘 아침에 체포가 됐다고 나왔던 사람은 네. 스타모빌리티의 이모 대표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이제 김봉현, 이제 그분이 왜 체포가 됐냐면은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전 회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모 수도권에 있는 K모 의원에게 지난 2016년에 수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제공한 바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런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이제 엊그저께 있었고 그 진술 나오고 난 직후에 이제 그 이모 스타모빌리티 사장이 지금 체포가 됐죠. 그 상상인 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특혜 대출 혐의로 지금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된 거 네. 됐고요. 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이렇게 정치권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바가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스타모빌리티 이 김봉현 회장과 그 연루된 그 직원들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근데 요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봐요. 첫째, 이것이 진술만 있는 풍경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수사가 좀 됐구나라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이런 사건은 그 대규모 이런 그 비리 사건이나 대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의 저수지, 불법 자금의 저수지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이 불법 자금의 저수지가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줄줄줄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불법 자금의 저수지라고 할 만한 장소가 포착된 것 같아요. 미얀마의 리조트 사업 이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리조트 보통 이런 불법 자금의 저수지라는 게 보통 해외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면은 나왔나? 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은 있기는 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는 좀 얘기가 되는데 한편으로 보자면 이게 역시 진술만 있는 풍경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처음 보도 나온 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선거 무렵에 이제 네. 돈을 이렇게 현금을 주는데 봉투에 넣어서 돈을 줬다. 근데 돈 봉투가 아무리 두꺼워봤자 요즘 5만 원짜리라고 해봤자 돈 봉투에 가득 넣어도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네. 아파트에 새 돈을 넣어도 그렇게 50장? 예. 오. 그 100장 가까이 100장, 예. 100장. 100장 정도 들어가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예. 안 그러면 찢어져요, 봉투가. 음.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제 따로 만나서 돈 1,000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자금법을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여력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도 지금 사실 애매한 데다가 이게 증거가 과연 있느냐. 그 정도 돈을 현금으로 줬다면 과연 증거가 있겠느냐. 진술외에 또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보면은 아직까지 수사가 덜 됐구나. 역시 검찰이 또 시기상으로 보면 지금 검찰이 상당히 몰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좀 의심스럽다. 예.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자기들을 그동안 옹호해줬던 언론들도 잘 받아서 보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라도 한 번 속았으면 뭐 또 속겠어요. 뭐 이렇게 조국 장관 때 그렇게 신나게 속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어. 근데 뭐 나온 게 뭐가 있어야죠 지금. 근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뭐 진술 가지고 기소를 했다가 나중에 판판에 깨진 상황이라든지 진술을 뭐 이렇게 그 연습을 시켰다든지 이런 게 얘기 나오는 판에 다른 물증 없이 누구의 진술을 확보했다? 에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요즘에 정경심 교수님 재판은 어떻게 예, 들어요?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여러 번 이제 의문 제기했던 건데 재판부가 오늘 검찰에 그 성명을 요구한 사항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명. 네, 석명입니다. 그 이제 말하자면은 저 해명 네. 혹은 네. 추가적인 네, 소명. 밝혀라. 네. 예.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거짓 변경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14억 출자했는데 100억 출자했다고 예. 그 크게 부풀렸다라는 건데 검찰이. 예, 그 검찰이 정경심 교수랑 그리고 뭐 정강보 씨, 조범동 씨가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구체적인 이제 실행 행위가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한 바에 따라라고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의를 했는지, 뭐를 모의했는지, 어느 날 모의했는지가 없어요. 그 부분을 추가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한 그 다음에 이제 출자 증서를 정경심 교수랑 정강보 씨가 작성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있으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분담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해서 그 조범동 씨가 이제 정보 제공자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해라. 그러니까 그 부분도 명확히 돼 있지가 않아서 조범동 씨가 지금 뭘 했다는 건지 검찰에 공소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을 살펴보면은 이게 누가 어떤 자격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누가 얼마의 이익을 얻었다. 혹은 누가 얼마의 손실을 입었다라는 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자격이 없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판부가 꼭꼭 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밝히지 못하면 무죄인데 네. 그럼에도 그렇지. 불구하고 재판부가 너무 성의 없게 아무런 증명이 없어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이 없어 쓰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판단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범죄가 되려면 최소한 이 부분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검찰의 어떤 쇼맨십에 비롯한 기소였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법리적인 그런 검토는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네, 네. 법원에 의해서. 그리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조금 엮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청문회 당시에 코링크 피의에 직접 요구를 해가지고 그 증거를 위조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아이고 끔찍해라. 예.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언론 해명 경위가 기재돼 있는데 증거 위조 교사의 공소 사실에 해당하지가 않는다. 그냥 간접 사실에 해당하니까 이 부분을 보충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여기를 위조 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네.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건 그의 말은 달리 얘기하자면은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시했는지를 밝히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이 공소장이라고 갖고 왔어 임마! 이러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보도가 많이 나온 게 네. 이제
코링크 관계자들에 대해 교사범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공동 정범이다 조국 전 장관이 네. 그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예. 왜 자기의 잘못, 자기 범죄를 숨기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증거인멸을 했기 해서 구속 사유는 되지만 그것이 왜 그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걸 숨기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떤 본능인데 그 그렇지. 본능까지 처벌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아, 그래요? 예, 그게 네. 헌법에 우리 이제 근대 헌법에 이렇게 그 이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 내 증거를 내가 숨긴 거는 그거는 이제 범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장관하고 같이 뭔가 했다면 이거는 범죄가 안 된다라고 지적을 그래서 한 거죠. 이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보도에 비춰봤을 때 검찰은 더 이상 법률가 이 길을 포기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선동가에 가깝다. 네, 선동가 내지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냄새 나는데 쑤시고 다니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입시비리랑 관련해서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이게 이제 한인석 그 지금 원장이죠. 네, 형사정책연구원장. 네, 예. 거기서 이제 인턴십 확인서를 조민 씨에게 건넨 거는 기재가 돼 있는데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언제 줬는지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 확인하겠습니다. 저는요, 그 윤석열이 물러날 수 있는 그 저기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물러난다면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압박을 해서가 아니라 밑에 후배들이 총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아 이제 그만 검찰 망신 주시죠. 예, 창피해서 안 보는데. 되겠습니다라고. 근데 이쯤 되면은 그런 검사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개인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분명히 그런 일이 지금 나오고 또 남았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항상 혼자 다니는 법이 없었어요. 옛날부터 밥을 먹으러 다녀도 10명씩 끌고 다녔다고 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특수통 검사들은 이렇게 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때로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특수통 검사들이 현재 그 어떻게 보자면 하나의 그 카르텔이 형성돼 카르텔이. 있는 거죠. 그 카르텔에 쉽사리 대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검사들, 현직에서도 지금 꽤 요소에 있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 저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검찰총장인데 이분이 예를 들면은 MB처럼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막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분이 뭐 덮은 거는 뭐 장모 사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직 검찰 내부에서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총장이 다 할 수 있었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뭐 검찰 자체를 지키려고 했던 목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서는. 야,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라야지 이렇게 검찰을 살린다고 하면서 검찰을 망가뜨려 놓으면은 그래 그 취지는 알겠어. 우리 검찰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이 뭐 저렇게 노력한 건 이해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당신이 뭘 상황까지 지켰냐, 가려면 공수처를 뭐 막았냐, 검경 수사권을 막았냐, 계속 검찰 이미지만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 임계점이 다가오고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시점까지 도달하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압력밥솥에서 그쪽에 그 안전판처럼 안전핀처럼 이렇게 불만이 고조될 쯤에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검 차장검사하고 계시는 구본성 검사장을 그런 분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에 참 좀 제가 볼 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 분들이 좀 강한 성격의 윤석열 총장의 이런 것만으로는 분명히 불만이 벌써 터져 나왔을 수도 있으나 이렇게 다독거리고 조직을 추스리는 그런 면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그 임계점이 점점 조금 더 길어지는 게 아닌가, 좀 미뤄지는 그래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슬퍼지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이 예. 이렇게 그 역할 분담이 참 어떨 때 보면 묘하게 잘 돼 있다라는 생각 들어요.
정말로 무서운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통 검사들 중에는 지금 현재 이 핵심부에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벗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윤석열의 후임 검사장이라고 후임 총장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네. 결국에는 네. 약간 큰 범위에서 보면 한 통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를 갈아치울 때 대안이 있어야 갈아치울 게 아니에요. 예? 박근혜를 갈아치울 때 문재인이라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윤석열을 갈아치우고 싶은데 누군가가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검찰은 절대로 몰아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요. 예, 한 상대를 몰아낼 때 네. 최재경 혹은 최동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상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청문회 때도 그 윤대진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신 그분의 형 사건에서 전화를 해줬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된 거냐라는 시각으로 굉장히 청문회 때 이제 실드를 쳐줬죠. 아랫사람, 네. 내 따르는 후배, 내가 좀 돌봐줬는데 네. 굳이 그게 흠이 되니? 네. 이런 식으로 그 나왔거든요. 당시에는 진짜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너무 정의로운 검사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랬으면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 앞잡이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용민 씨였습니다. 아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저도 그 사실 자유롭지 못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서초동에서 이제 그 검찰개혁 집회가 있었을 때 네.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제점을 그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정대택 씨, 지금 네.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안모 씨 그런 분들인데 사실 그때는 그렇죠. 아이 설마 맞아요.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이전에 이제 청문회 당시 때는 조중동 기자들이 그렇게 자료를 주면서 그 윤석열 총장을 잡으려고 했대요. 맞아요. 그렇지. 근데 요즘은 한겨레 경향 이렇게 진보지에서 연락이 온다고 네. 똑같은 자료를 갖고 근데 진짜 뭐 아까 이제 커밍아웃 하셨잖아요. 네. 앞잡이 중에 한 분이었다. 예. 윤석열을 사수하기 위해서 온몸을 투신하시듯이. 그치. 정말 그 당시에 뭐 탑 거의 일면으로 윤석열 총장이 막 한숨 쉬고 있는 거 막 이렇게 약간 막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 막 나오고 했을 때 저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팠어요. 그 당시에 거의 이제 그 녹취록을 공개했던 그 윤대진 맞아요. 검사랑 그 녹취록 공개했던 뉴스타파가 거의 역적이 됐었잖아요. 아빠 왜 이랬니? 저희 응징 취재까지 당했어요. 정신을 왜 이렇게. 응징 취재를 당했죠. 예. 근데 저는 그 무렵에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일단 그 윤대진 검사장이 문제가 많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그 사람의 형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근데 그 당시에 그 몇몇 기자들 사이에는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야, 윤대진 원래 운동권 출신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돌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그분 누나인가요? 이렇게 누나인가요? 명인가요? 저기 민노당 간부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 사실 심정적으로 실드 쳐주신 분들도 좀 있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그래 뭐 본인은 되게 그분이 아주 아주 꼴통 수구 꼴통에 해당하는데 그래도 수구 꼴통이 저렇게 운동권 후배를 이렇게 감싸줄 정도면 나름 괜찮은 데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런 얘기도 많았죠. 사실 저는 거기 까딱 넘어갔어요. 되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거에 관해서는 뭐 할 말이 많지 않아요, 사실. 저도 까딱 넘어갔어요. 예. 그래, 하여튼, 네, 그렇더라도 지금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지. 네. 예. 근데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참, 제가 봐도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다 면목이 없어요. 예. 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네네네.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그렇죠. 그 온몸으로 이제 온몸으로 느끼게 보여주셨어요. 해주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검찰 개혁이 빨리 어떻게든 완수가 됐으면 좋겠고 네. 무엇보다도 그 검찰의 그 수장 총장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임명직이에요. 그렇다면 선출해 주신 분 국민으로부터
그 권력을 받으신 분, 그분의 뜻을 따라야지. 부당하면 저항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때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아무 뭐 범죄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단지 자기가 권력을 이제 말하자면은 갈취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날리고 인사권을 이렇게 헤집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이런 어떤 이 기본적인 원칙도 다 깨면서 이 굉장히 정략적인 수사를 해버리고 정치 검찰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 이건 타락이거든요. 타락한 검찰총장은 더 이상 촛불 정부에서 하실 역할이 없다. 빨리 그만두게 해야 한다. 그만두지 않는다면은 그만두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예.